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월 300만 원은 거지 월급이야.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300만 원이 거지 월급이라니 말이 됩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배부른 소리를 한다. 우리 때는 100만 원으로도 살았는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6 청년의 진실입니다. 300만 원을 받고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 젊은이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에 다니게 됐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워주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제 학비를 보태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등이 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회사 책상 앞에 앉아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손으로 처음 번 돈이었으니까요.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 300만 원.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저도 어른이 됐구나.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이번에 첫 월급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반가워하셨습니다. 오, 그래? 우리 아들 드디어 돈 벌었네. 얼마 받았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300? 야, 너 엄청 잘 받는 거야? 우리 때는 100만 원으로도 살았어. 그 돈이면 충분하지, 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 말이 맞아. 우리 때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됐는데 집도 사고 너도 키웠단다. 300만 원이면 대단한 거야. 근데 너 돈 아껴 써야 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돈을 물 쓰듯 한다던데.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급여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300만 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돈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왠지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100만 원으로도 살았는데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요? 철이 없는 걸까요? 300만 원이면 정말 충분한 걸까요?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 한 끼에 10,000원, 커피 한 잔에 5,000원.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가 80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85만 원입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00만 원에서 월세 85만 원을 빼면 215만 원. 여기서 밥값, 교통비, 통신비를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300만 원은 거지 월급이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부모님 세대에게는 300만 원이 큰 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에게는 다릅니다.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도 요원합니다. 심지어 저축조차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급여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 이 숫자 하나로 저와 부모님 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저희 세대가 단순히 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 세대가 모르시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26살 청년이 300만 원을 받고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지, 왜 절망하고 있는지, 그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300만 원으로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정말 충분한 돈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지출, 집입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뿐인 공간입니다. 월세는 80만 원, 관리비가 5만 원입니다. 합치면 85만 원입니다.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85만 원을 빼니 215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밥값입니다. 저는 아침은 거의 못 먹습니다. 회사까지 가려면 일찍 나가야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는데 한 끼에 10,000원 정도 듭니다. 저녁도 비슷합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간단히 해먹으려 해도 장을 봐야 합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식비가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제 남은 돈은 155만 원입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한 달 교통카드 충전하는데 15만 원이 듭니다. 통신비와 인터넷 요금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핸드폰 요금이 7만 원, 인터넷이 5만 원입니다. 합쳐서 12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벌써 172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128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필품을 사야 합니다. 휴지, 세제, 샴푸, 칫솔, 치약 같은 것들입니다. 옷도 가끔 사야 하고 신발도 다르면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은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돈은 98만 원입니다. 저는 노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축을 해야 하는데 겨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으로 10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대학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으로 최소 10만 원은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가끔 회식이 있습니다. 상사들과 함께 가면 제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동료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제 몫을 내야 합니다. 한 번에 5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생기면 저는 금방 적자가 됩니다. 100만 원으로 저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지게 됩니다. 저는 문득 부모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100만 원으로도 살았어?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 시절에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1995년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신입사원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변두리 전세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시절에는 월급 120만 원을 3년만 모으면 전세금 4천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는 작은 원룸의 전세금도 2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억 원을 모으려면 16년이 넘게 걸립니다. 16년입니다. 저는 그때 40이 넘습니다. 같은 300만 원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300만 원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300만 원은 그저 이번 달을 버티는 돈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시작 자본이었지만 지금은 생존 자본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다음 주말 저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월급 300만 원이면 꽤 모았겠네?
저는 숟가락을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솔직히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한 달 살기도 빠듯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300만 원을 받는데 저축을 못해? 너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월세가 85만 원이고 밥값이 60만 원 정도 들어요. 교통비, 통신비 다 합치면.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밥값이 60만 원? 너 매일 외식하냐? 집에서 싸가지고 다녀. 아빠, 회사 근처에는 집에서 싸온 밥 먹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니? 우리 때는 진짜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어. 너희들은 모르지.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 그 시절은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힘듭니다. 다른 방식으로 힘듭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아빠, 엄마는 그래도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었잖아요. 결혼도 하고, 저도 낳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아껴도 미래가 안 보여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우리는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 주말도 없이, 밤낮 없이 일했다고. 너희들은 요즘 칼퇴근한다며? 주말에는 놀러 다니잖아. 그러고 돈이 안 모인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제가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철없는 자식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네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300만 원 받으면서 저축도 못한다니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지금의 현실을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다들 졸업 후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진짜 미래가 무서워. 월급 250만 원 받는데 저축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이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우리 여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나는 대답을 못하겠어. 집은 꿈도 못 꾸겠고 결혼 자금도 없고 솔직히 이 상태로 결혼하면 둘 다 힘들 것 같아. 수진이는 연애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오빠, 나는 연애할 여유가 없어. 데이트 한 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나중을 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생활비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모든 걸 항목별로 나누고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한 달 동안 쓰는 돈 내역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다음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낮고 조용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보낸 거 봤다. 아빠가 몰랐구나. 요즘 월세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밥값도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산표 보니까 정말 저축이 힘들겠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어머니도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얘야, 엄마도 미안해. 너희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몰랐어. 이 돈으로는 정말 미래를 준비하기 힘들겠구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희가 못나서가 아니야.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아빠, 엄마가 이제야 알았다. 미안하고 고생이 많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노인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저는 3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님 세대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견디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럼 우리 세대의 잘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지 월급이라는 표현, 이것은 단순히 돈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규입니다.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아껴도 집은 멀기만 합니다. 결혼은 사치처럼 느껴지고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느끼는 절망입니다. 물론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조금이라도 저축하려고 점심값을 아끼고 저녁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언제쯤 제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입니다. 부모님 세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저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탓하지 맙시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힘든 시절을 견뎌내셨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 저는 다시 월급 명세서를 꺼내봤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숫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겁기만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는 지겠지. 하지만 미래는 정말 안 보이네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빌딩의 불빛들만 가득합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건물들 중 하나라도 언젠가 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6살로 돌아간다면 월 300만 원으로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 어둠 속에서도 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날까지 저는 오늘도 버텁니다. 내일도 버틸 겁니다. 이것이 26 청년의 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 세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